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모바일, 핸드폰이죠. 그럼 이 모바일 디자인을 하는 UI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혹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10가지 팁 빠르고 간단하게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 추후에 제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디자인을 진행하실 때는 텍스트를 1배수 기준으로 12폰트 이상, 그리고 2배수로는 24폰트 이상을 써주셔야지 가독성이 좋습니다. 모바일 디자인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자꾸 폰트를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독성을 중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미적보다도 글이 잘 보이게, 내용이 잘 보이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버튼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버튼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모바일을 활용하다 보면은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두께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버튼 간의 거리값이나 버튼 사이즈를 고려해서 넉넉하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자들이 디자인을 활용할 때 터치를 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터치의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다 제공할 수 있겠죠. 아이콘을 직접 그리실 때는 이 아이콘에 모두 통일감을 주셔야 되는데요. 아이콘을 5개, 10개 이렇게 그리실 때는 모두 통일감 있게 잘 그리시는데 50개, 100개 이렇게 아이콘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통일감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콘은 단순 그림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디테일한 요소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감 있게 모든 아이콘의 스타일을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제 아이콘의 컨셉을 전체적으로 묻히는 이런 디자인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카테고리별로 영상 따로따로 하나씩 더 상세하게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아이콘 파트 영상 제작할 때 컨셉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는 접근성 폰트 컬러입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건 폰트 말고도 아이콘이나 라인이나 버튼이나 기타 디자인 요소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선 오늘은 폰트 내용만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폰트 컬러를 굉장히 연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 4.5대 1 이상 컬러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통일감 없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 직각도 쓰고 라운드도 쓰고 이렇게 내 눈에 맞게끔 각각의 요소들을 통일감 없이 기준 없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라운드가 들어가서 약간 몽글몽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지 아니면 직각으로 딱 그리드 있게 정렬돼 보이는지 이 모바일 디자인의 정체성이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는 한 가지의 기준을 잡고 그 스타일로 쭉 통일감 있게 디자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PC 디자인,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계층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폰트와 버튼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강, 중, 약,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우선 버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버튼에는 다양한 계층 구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로도 계층 구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은 핵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계층 구조를 나타냅니다. 버튼은 우리가 딱 하나나 두 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튼이 동시에 5개 혹은 4개 혹은 2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바로 버튼의 계층 구조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시 화면처럼 로그인이나 혹은 달력 혹은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버튼의 계층 구조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개의 버튼이 동시에 노출될 때는 이 중요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폰트입니다. 폰트의 계층 구조는 컬러로 줄 수도 있고 볼드나 레귤러로 줄 수도 있고 혹은 폰트의 크기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약간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다운시켜주는 이런 폰트의 강약, 계층 구조도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기본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니까 꼭 학습하셔서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폰트하고 버튼의 계층 구조를 조합해서 보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 페이지 디자인의 버튼과 텍스트에 대한 계층 구조를 나타내니까 훨씬 더 강하고 약하고가 명확하게 디자인돼서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로는 하단 내비게이션입니다. 앞에 있는 아이콘이 뭘 뜻하는 아이콘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메뉴, 공간, 촬영, 링크, 날씨 아이콘입니다. 어때요? 텍스트가 없으니까 전혀 무슨 아이콘인지 인지가 안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이 아이콘, 텍스트가 없어도 대충 어떤 아이콘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홈, 메뉴, 마이 페이지, 찜, 더보기. 그죠?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보던 아이콘은 텍스트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생소한 아이콘들은 당연히 텍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콘과 텍스트가 좁은 영역에 들어가서 지저분하다고 텍스트를 그냥 빼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하단 내비게이션에 아이콘이 5개 이상 들어가면은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고 혼란을 유발합니다. 앞에 지금 3개의 아이콘이 있죠. 자, 그 다음 4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 5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 6개로 바뀌었죠. 어때요? 6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 7개까지도 우리가 넣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상당히 복잡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좁은 모바일 화면에서 많은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중요도에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죠. 모든 사용자가 그 불필요한 걸 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디자인 UI는 사실 넣는 거는 쉬워요. 빼는 게 어렵죠. 논리적인 구성으로. 이거를 빼는 순간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8번째로는 컨텐츠 간의 여백입니다. 모바일 디자인을 하시면서 여백을 좀 좁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백은 최대한 여유롭게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컨텐츠 간의 여백이 좁다 보면은 요소가 하나하나씩 집중이 안 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가독성을 많이 해칩니다. 그리고 여백이 넓으면 스크롤을 훨씬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PC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바일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길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의 모바일 패턴을 보면은 손가락으로 쓱 하는 순간 한 번에 몇천 픽셀을 드르륵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만 픽셀 차이가 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실제로 화면 보시면 한 200, 300픽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 정도 차이를 포기하고 가독성에 집중시키는 게 훨씬 더 좋죠. 스크롤 길이는 사실 모바일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9번째로는 바로 정보, 컨텐츠 간의 그룹핑입니다. 8번째에서 나온 여백과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여백이 좁거나 뭔가 단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컨텐츠 간의 정보가 그룹핑이 전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텐츠 간의 중간에 단으로 한번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컨텐츠 속에서도 라인으로 구분점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오히려 빼고 각각의 섹션에 여백을 줘서 그룹핑을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컨텐츠 간에 라인을 줘서 여백을 강제로 벌리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면을 깔아서 컨텐츠 간의 분리를 강제로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면의 색깔은 굉장히 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많은 정보를 그룹핑으로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죠. 바로 카드 UI죠. 이 카드 UI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레이아웃이죠. 모바일은 화면이 좁기 때문에 레이아웃 자체를 너무 잘게 쪼개기보다는 큼직큼직하게 덩어리감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하나하나 집중 있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같은 좁은 화면에서 너무 잘게 쪼개지 마세요. 페이지가 길고 더 잘게 쪼개지면은 굉장히 복잡해서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아셨죠? 오늘 이렇게 해서 모바일 디자이너가 UI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초사항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정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10개를 좀 요약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오늘 10가지 팁에서 각각의 섹션, 목차별로 영상 따로따로 하나씩 녹화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요. 그때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신입분들이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